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30살 여성입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지만 사랑 앞에서는 어리숙하고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년 전 인생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와 헤어지고 한동안 괴로웠던 걸 생각하면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들이 그렇게 극성이고 결혼할 때 따진다고 하더니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죠.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기로 결심한 게 일생일대의 잘한 선택이 되었지 뭐예요? 하마터면 갑질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얽혀 인생 꼬일 뻔한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4 식구였는데 저만 빼고 모두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 집안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일찌감치 공부를 접고 전문대 미용학과를 나와서 화장품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꾸미는 걸 좋아하고 눈썰미가 있던 제게는 아주 찰떡인 선택이었죠. 홍보 마케팅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직접 화장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가까이 하고 판매하는 데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살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고 후에는 회사 본점을 제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20대 후반 점장이 되었던 그때쯤이었어요. 한창 화장품 매장을 열고 제 사업을 시작한 터라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었던 때였죠. 일에 미쳐 살아서 연애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게 열고 내 몸 바쳐 일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귀엽고 남편 친구를 제 가게에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제 소개팅 상대인지도 모르고 화장품에 관심 많은 남자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처음부터 소개받은 남자라고 밝히지도 않고 손님처럼 여러 번 와서 피부 고민 상담도 받고 제품만 여러 개 사갔으니 제가 알 턱이 없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가 궁금해하며 전화로 묻더라고요. 네 소개팅 남자랑 데이트하고 있냐, 고요. 그제서야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자신의 정체를 밝힌 남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소위 엘리트였어요. 처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저를 만나려고 할까 싶었어요.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게 정석이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친구와 찍은 사진에서 저를 보고 반한 남자가 반년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제 영업 마감까지 기다린 남자의 구애에 제가 넘어갔죠. 자주 보면 정든다더니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20대였고 연애 경험도 별로 없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4살 많은 남자친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연애한 지 1년이 넘자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3대 독자의 호르몬이라서 제 마음만 허락한다면 결혼하고 싶다고요. 남자친구는 30 초반에서 중반이 되어가는 시점이고 대기업에 근무한 지는 5년 차이기에 충분히 결혼 의사를 피력할 수 있었지만 저는 매장을 연 지 2년 차밖에 안 돼서 애매한 상황이라 조심스러웠거든요. 저희 집에 결혼 얘기를 꺼내면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진 않았지만 제가 결혼을 할 준비가 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뭔가 아직 이자가 붙은 나이도 이른 것 같고 무엇보다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할까요? 물론 일욕심도 한몫했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주저하니까 남자친구는 마음이 급했는지 양가의 인사도 드리고 일단 가족들에게 연애 중임을 공식적으로 알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양가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어머님이 패션이나 뷰티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에 신상 화장품을 들고 첫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서 와요, 수빈 양.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자 하니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어머님. 제가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신상을 선물로 가져왔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안 봐도 마음에 들다마다. 우리 아들이 참 신중한 성격이라 여태 여자친구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결혼할 나이도 됐지만 제가 처음이라고요. 오빠가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서 몰랐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다던데 수빈 양이 주저한다면서요. 그럴 거 뭐 있어? 우리 아들 정도면 성격, 직업, 외모 다 괜찮잖아. 시집만 오면 내가 딸 생겼다 생각하고 잘 챙겨줄 테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아유, 엄마도 참, 수빈이 오자마자 밥도 안 먹이고 결혼 얘기부터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천천히 얘기해요.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들었을 때 어머님은 일찍 결혼하고 오빠를 낳아서 50대 후반인데도 아직 40대처럼 보인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뵈니까 남자친구의 큰 누나 소리를 들을 만하다 했어요. 옷맵시도 좋고 우아하면서도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수빈 양 집안은 전부 공직이라면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위에 오빠가 있고 부모님 계세요? 오빠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요. 어머, 잘 됐네. 오빠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면 그렇잖아. 아버지가 5급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퇴임은 아니시고. 네, 아직 몇 년 남으셨어요. 시청에서 근무하신 지 30년 넘으셨어요. 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시고요. 저도 일에 대한 자세나 이런 걸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 일에 열정 있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 듣기로는 집이 그렇게 알부자라던데 아버님이 능력이 좋으신가 보다. 지금 운영하는 매장도 집에서 도와준 거라던데 맞나요? 네, 전부는 아니고 부모님께 일부 도움받고 시작했어요. 저희 집 부자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엄마, 오늘 그만 물어보세요. 수빈이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올 거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남자친구 집 첫 인사는 긴장했던 것보다 훈훈하게 끝났어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후에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저렇게 좋은 남자를 데려오려고 연애에 무관심했었나 보다라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부모님이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이 남자를 칭찬하니까 결혼 욕심이 점점 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런 조건 좋고 날 사랑하는 남자를 또 만날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을 결정했다기보단 주변 사람들과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했던 결정인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달 후 저희는 결혼을 결정하고 양가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과 원했던 결혼이라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던 그때 결혼 자금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말하길 아무리 천년의 사랑이라도 결혼 준비하면서 깨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니 저희 커플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신혼집을 구하면서부터였어요. 예비 신랑과 제가 운영하는 가게 중간 지점에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한 가격에 매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 괜찮은 집이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호출이 있어서 갔더랬죠. 결혼 준비한다고 한창 정신이 없지? 우리 며느라가 힘들까봐 내가 불렀단다. 어머님, 안 그래도 한번 찾아뵈려고 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싶어서. 신혼집을 자가가 아니라 전셋집으로 구한다고? 네, 저랑 오빠랑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서요. 여러 가지 고려하니깐 도저히 집을 사는 건 무리고요. 사돈 댁에서는 뭐라고 하셔? 집을 해준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네, 집을 해주시다니 시세가 있는데 사실 조금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일단 저희 선에서 해보려고요. 너희 손에서 집 구한다고 한 게 이 역 맞니?
네, 매물이 많진 않지만 곧 이사철이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중이에요. 아가, 내 말 새겨들으렴. 요즘 세상에는 너희들끼리 부담해서 결혼하는 건 무리야. 부모가 능력 있고 도움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그러지 말고 친정에 도움받아. 지불해 주실 수 있는지, 만약 안 된다면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꼭 말하렴. 처음에는 예비 신랑과 제가 모은 돈과 대출금을 합해서 2억 정도가 돼서 그 정도 선에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가격대의 아파트는 제가 원하는 동네에 없기도 했고, 조건에 맞는 아파트는 남편이 안 되겠다며 취소를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당부도 있고 해서 친정에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데 원하는 가격대의 집이 별로 없다는 설명과 함께요.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1억 정도는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말이 1억이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사실 민망하긴 했어요. 그 후 예비 신랑과 상의하고 신혼집을 구하려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서도 1억 정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4억으로 전세를 구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댁과 친정에서 각각 1억씩, 저희 부부가 2억 해서 총 4억으로 집을 구하게 되었죠. 2배가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집을 알아보니 처음보다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병이 예비 신랑이었어요. 오빠, 우리 4억으로 예산 결정했고 그저께 마음에 드는 집으로 결정했잖아. 갑자기 왜 또 계약 안 한다는 거야?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집보다 다음에 봤던 집이 낫지 않아? 금액은 5억이라 예산 초과긴 한데 보고 나니까 눈에 밟혀서. 도대체 이번만 해도 몇 번째 결정 번복이야? 벌써 3번이나 계약 앞두고 취소하는 거라고. 평생 살 집도 아니고 위치나 예산에 맞으면 그냥 계약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새 출발할 집이고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좋잖아. 5억인 집이 교통도 더 좋고 시설이나 전반적으로 더 좋았어. 왜 나만 그렇게 보일까? 인정할게. 나도 그게 더 좋아. 하지만 지금 당장 1억을 어디서 구해? 부모님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해보자.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신혼집을 구하는 게 무슨 대장정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 점점 늘어가는 거였어요. 남편의 까다로움만 있었다면 제가 당장 주도권을 잡고 집 계약을 했을 텐데 저도 인간인지라 제 눈에도 5억 전셋집이 여러모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봤죠. 다행히 예비 신랑 집에서는 바로 5천만 원 더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오빠가 1년 전에 결혼을 했기에 자금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5천만 원은 힘들다고 하셨어요. 대신 혼수랑 자동차 예단비 500만 원을 해주겠다고 하셨죠. 초과 예산에서는 5천만 원은 도저히 안 되신데 그럼 4억 5천밖에 안 되네. 그 집은 물 건너가는 거고 어떻게 하나. 그 집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꼭 그 집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 그냥 혼잣말한 거야. 그리고 수빈아, 엄마가 예단이랑 결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나자고 하시더라. 예비 시어머니에게 친정에서 돈을 더 못 해주겠다고 말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일이었고 늘 인자한 어머님이라 잘 이해해 주실 거라는 마음에 만나 뵈었죠. 우리 아들한테 전해 들었어. 5천만 원 더 해주실 수 없다고. 네, 어머님. 아무래도 작년에 오빠가 결혼하면서 나간 돈이 있던 터라 아마 저희 부모님도 1년 사이에 결혼을 2번 치르실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힘드시길래 5천만 원도 더 보태주신다니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야. 그렇게 알부자라고 들었는데. 죄송해요.
부모님도 웬만하면 안 그러시는데 이번에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대신 혼수나 자동차는 따로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예단비 500만 원 오늘 들고 왔어요. 따로 말씀 없으시길래 저희 쪽에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넣었어요. 500만 원, 네, 여기 예단비 봉투예요. 제가 예비 시모에게 예단비라며 돈 봉투를 내미는 순간 항상 인자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던 시모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창백하고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감은 왔지만 일단은 별말 없이 돈을 받으시길래 저는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건가 싶었어요. 예비 신랑도 그 후로 5억 집 얘기를 꺼내거나 하지 않아서 신혼집도 다시 예산에 맞춰 구하기로 했고요. 결혼식장, 웨딩드레스, 청첩장, 혼주, 메이크업 등 결혼 관련 준비 때문에 그 후로도 예비 시모를 여러 번 만나 의논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웃음기가 전혀 없으시고 할 말만 딱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예비 시모의 얼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서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이라 엄청 긴장하거나 아쉬워서 그러신가 했어요. 급기야 식당일에는 거의 울상일 정도로 표정이 너무 굳고 안 좋으셨고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서도 시어머니의 표정이 생각날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저는 시모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에는 시어머니 표정이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생각나서 여행지 특상품이랑 저희 화장품 매장에서 제일 고급 라인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들고 갔더랬죠. 남편은 회사에 밀린 일이 있어서 그날은 저만 시댁을 간 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화장품 너무 좋다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실 분이 화장품 쪽으로는 손도 안 드시고 저를 오랫동안 빤히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그것도 단단히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요. 내가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너희는 희희낙낙 좋았을지 몰라도 나는 그동안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가 자식의 아들 하나뿐이고 처음 결혼시키는 거라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 어머님,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뇨? 무슨 계산이요? 네가 예단비 하라고 준 500만 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몇백만 원 예단으로 받고 많은 게 아닌 것 같다. 너무 적게 받았다는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사돈댁에 1억은 더 내라고 해야겠어. 예, 1억이요. 갑자기 무슨 1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1억이라니 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그렇지. 5천만 원은 예단값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신혼집에 보탤 돈이다. 예단을 5천만 원이나 달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동기들 부모 모임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다들 예단비만 몇 억씩 받았더구나. 그런데 우리 아들은 달랑 500만 원을 예단으로 받아. 그건 안 될 말이지.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신혼집도 4억 정도 해고해서 계약하려고 조율 중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전에 예단비 500만 원 드릴 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 자금 1억이 최선이라고 더는 못 보탠다고 혼수랑 자동차 해준다고 할 때도 그냥 계셨고요. 갑자기 왜 변하신 거예요?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없을 때 얘기지. 다른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더 받고 더 했다는데 우리 아들 가오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손해보고 장가 보낼 수는 없어. 지금 어머님 말씀 제가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도 신혼집 호텔 5천만 원은 그렇다고 해도 예단비를 갑자기 5천만 원 얘기하시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요. 우리 집안에 사자 직업인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우리 아들 거기에 안 꿀리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처가댁에서 500만 원만 보냈다고 해봐. 내가 받고 나서도 하차했다니까. 우리 아들 무시 안 당하려면 마음 같아서는 몇 억 불러야 하는데 너희 집안 사정이 그 모양이니 내가 별 수 있니. 줄이고 줄여서 5천만 원 부른 거다. 내가 사돈댁 배려한 거야. 1억 보낸다고 하면 내가 혼수 자동차 비용 내신 거 반반 내드린다고 해.
어머님 그럼 결혼 전에라도 말씀을 먼저 하시던가 해주셨어야죠. 물론 예단비 5천만 원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었을 테지만 최소한 이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됐고 사돈어른한테 똑똑히 전하렴. 우리 아들 주변 지인들 친척들 챙겨야겠으니 5천만 원 준비하시라 하고 신혼집구 아닌데 우리 쪽만 1억 5천만 원 줄 수 없으니 사돈댁에서도 똑같이 해달라고 최소 무조건 1억이야. 첫 단추 잘못 끼우는 건 절대 안 되니까 이 부분 꼭 지켜달라고 말씀드려 어른들과 상황 정리 마무리해서 다시 찾아오고 내가 첫 결혼이라 이제야 바로 잡는다고 하지만 사돈댁은 두 번째 혼사 치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없이 못한다 하면 끝이니 기본이 안 돼 있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저는 억지스러운 시어머니의 요구도 충격이었지만 늘 인정하고 사람 좋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대놓고 친정 뒷담말을 하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만큼 두 얼굴을 가진 시어머니의 본색에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결혼이 5대5 더치페이도 아니고 그렇게 칼같이 결혼 비용을 계산하는지 예단 5천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자기 아들 대기업 다니고 집안에 사자들이 많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억을 더 달라고 우기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가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1억 요구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 첫 부부싸움이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대사롭지도 않은 듯이 자기 주변 친구들은 전부 예단비 몇억 처가에서 10억 이상 하는 아파트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시어머니의 요구가 허황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믿었던 남편마저 자기 어머니랑 똑같이 말을 맞춘 듯 말을 하는 걸 보고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어요. 당연히 1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해줄 줄 알았거든요. 남편의 당연하다는 말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화가 나고 열불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싸우느라 밤을 꼬박 지새우고 말았더랬죠. 저도 그냥 시어머니의 요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 선에서 끝내고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과 싸운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혹시나 하고 다음날 친정에 갔어요. 엄마 아빠 어디 안 좋은 데는 없으시죠? 결혼하고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신혼집은 아직도 못 구했어? 네 오피스텔 계약도 얼마 안 남았다면서 언제까지 거기서 살 거야? 저번에 돈 5천만 원 더 달라 하더니 그 돈 부족해서 아직 집 못 구했어.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 마음에 드는 집은 가격이 좀 더 있더라고요. 비싼 데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이도 성격이 엄청 신중해서 뭐 하나 그냥 하는 법이 없고요. 예산은 괜찮고 너희 시댁에서 1억 5천만 원 해준다더니 내일 아마 집계약 결정 나면 주실 건가 봐요. 아무리 집을 둘러봐도 4억짜리 매물이 없기도 하고 저희가 보는 근방은 5억 정도는 줘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5천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죠. 우리도 해주고 싶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 가는데 뭔들 안 해주고 싶냐? 너희 오빠 장가 갈 때 1억 해줬지 너도 이번에 신혼집 보탠다고 1억 보내줬지 지금 아빠 통장 잔고 돈 얼마 안 남았어 혼수에 자동차 예단비도 500만 원 했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4천만 원은 넘게 들었다. 그렇죠 그냥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시댁에서는 1억 5천만 원 한다는데 조금 신경 쓰여서요. 왜 너희 시어머니가 자신들이랑 똑같이 5천만 원 더 안 해줬다고 너한테 한 소리 하든 아니요. 그냥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욕심이 너무 지나쳤어요. 죄송해요. 우리도 네가 시댁에서 눈치 보이게 하고 싶지 않지 미안하다. 이번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예산 안에서 집 구해보렴. 친정 부모님 얼굴을 보는데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한 예단 5천만 원은 말도 못했고 그저 신혼집을 위한 돈 5천만 원을 도와줄 수 있냐고 말은 꺼내봤어요. 그 말을 꺼내면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미안해하고 걱정할지 알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말을 꺼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안함과 자괴감이 눈물을 펑펑 흘렸네요.
제가 살던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남았었기에 신혼집을 구하기 전에 남편과 한동안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간은 4개월 정도 더 여유가 있었지만 신혼집을 구해도 도배나 인테리어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3번이나 집계약 결정을 번복했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이번에는 그런 짓 하지 말자며 정색을 하고 집을 알아봤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우리가 준비한 2억, 친정에서 보태준 1억 해서 총 3억으로 집을 구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또 왜 3억이야? 언제는 4억 5천만 원도 집 구하는데 적다며 5억은 있어야 한다더니 4억 미드로는 집 안 구하겠다며 아니 굳이 5억 언저리에 있는 좋은 집 못 구할 거면 4억대나 3억대나 상태는 비슷하잖아. 그럼 처음부터 3억으로 하고 빨리 매물을 잡았어야지. 그 멀쩡하던 계약 다 엎은 게 누구야?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다시 구하면 되지. 당신 신중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의견 존중해 줄 때 마무리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알아서 그 처가댁일은 어떻게 됐어? 예단비랑 신혼집 비용 1억 더 해주신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될 리가 없잖아. 있으면서 안 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머님 찾아가서 안 된다고 말씀드릴 거야.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황새 따라가 어머님 며느리 주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지. 그건 그렇고 어머님은 1억 5천만 원 돈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별 말씀 없으셔. 계약하면 돈 보내주실 건가? 아니 뭐 천천히 드시겠지. 아직 집 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신혼집에 대해 빨리 정하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인지 남편은 웬일로 싱겁게 집을 바로 계약하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여태까지 본 집 중에 가장 후진 2억 후반대의 집을 고르면서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계약은 걸어놓고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집으로 계약하겠다고 이때까지 당신이 3번이나 계약 취소한 이유가 기차가 지나가서 소음이 심하다, 집안 구조가 비효율적이다, 교통이 불편하다 였잖아. 근데 지금 고른 집은 그 취소 사유 3개가 한꺼번에 다 있는 집인데. 그런데 이 집을 계약하자고 무슨 이유야? 어디가 맘에 들었는데 그냥 우리가 가진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뭐 가장 적합한 매물이니까 이거 2억 8천만 원짜리 매물이야. 우리가 가진 예산은 4억 5천만 원이고 시댁에서 1억 5천만 원 도와주시기로 했잖아. 어차피 지금 4억대 매물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 1억 5천만 원 못 도와줄 것 같아. 아니 못 보낸데 돈을 못 보낸다니 그냥 말 끝내고 입 다물지 말고 설명을 해봐. 원래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 대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예단도 못 해준다면서 못 빌려준다고 했대. 그럼 여태 1억 5천만 원 준다고 한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돈이었네. 어머님이 가진 돈도 아니고 친척분께 빌린 거고 그런 셈이지. 어머님이 애초에 돈 없는 거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야 나도 후에 알았어. 아빠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돈도 있었고 난 그 돈인 줄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신혼집 계약 3번을 엎으셨나봐. 뭐 신혼집 계약 3번을 엎다니? 그럼 그게 어머님이 없으신 거라고. 분명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엄마가 집은 어른이 봐야 한다 하셔서 계약할 집 일일이 다 가보셨어? 당신 마마보이야. 우리가 살 집에 왜 어머님 허락이 필요해? 진짜 극성이다. 내가 대기업 다니는 대단한 우리 아들이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화내지 마. 엄마도 우리 생각해서 한 일인데 일이 이렇게 돼서 힘들어하셔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개불 한 푼도 없으면서 우리 친정 1억 도와줬다고 기분이 안 되이다. 이딴 소리 왜 하냐고 예감이 이상해서 남편을 추궁하자 그제야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신혼집 비용 못 대주고 그 전에 신혼집 3번 엎은 것도 시어머니의 짓이었다고요. 남편의 까다로운 성격 탓에 집 계약을 여러 번 엎은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매번 돈 마련이 안 돼서 취소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 길로 그 대단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본인은 신혼집 보태줄 1억 5천도 없으면서 왜 우리 친정이 5천만 원을 덜 해준다고 난리를 쳤으며 자신들이 돈 없는 거지 같은 집구석인 주제 예단비를 5천만 원 물으며 갑질을 한 건지 따져 물어야 했어요. 혼자 고상하고 잘나가고 똑똑한 척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허언증 가득한 아줌마였다니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사돈댁에서 1억 해준다니 어이가 없어서 왔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를 않네요. 뭐 말버릇이 왜 그래? 더위 먹었니? 지금 말투 같은 걸 따질 때가 아닐 텐데. 내가 예단비 5천만 원을 왜 보내?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아줌마는 전세 위약금 물어내세요. 뭐 너 뭐라고 한 거야? 아줌마 너 갑자기 왜 그래? 진짜 정신이 돌아버렸나? 어떤 며느리가 시어미 보고 아줌마의 머리 나쁜 건 알았지만 이제는 듣고 싶은 말만 듣나 보네. 아줌마 제가 당신 아드님이랑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아들 결혼자금으로 사기를 칩니까? 1억 5천만 원은 개뿔 돈도 없는 집구석 주제에 돈 보태준다고 공수표를 날려요. 그런 주제에 돈 덜 낸다고 우리 집안 모욕 주고 너 아주 도라이구나.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이 난리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결혼 누가 봐도 기우는 결혼 아니니? 너도 잘난 우리 아들 욕심낸 거 맞잖아. 네 스펙으로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해. 너희 아버지 5급 공무원에 내가 건너 알아보니 알부자 집안이라고 해서 결혼한 거지. 우리 아들같이 잘난 남자랑 결혼하려면 돈 더 내는 건 당연한 거야. 뭘 그런 거 가지고 생색이니 말이 나와 말인데 예단비 5천만 원은 꼭 받아야겠어. 그건 양보 못해.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빨리 해결하고 오렴. 오늘 버르장머리 없이 궁건 봐줄 테니까. 시모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도리어 예단비 5천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결혼 자체를 모르겠다고 하는 말이 장난같이 들리는 모양이었어요. 감히 너 따위가 우리 잘난 아들을 마다할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로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가 뒤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대화를 하겠다고 이러나 싶었습니다. 저까지 모자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절 보고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막상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도 결혼을 유지할 자신은 없더군요. 연애는 상대 남자하고만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다르잖아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에 매번 봐야 하는 가족이 된다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결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친정 부모님께 시어머니란 사람이 어떤 갑질을 했는지 알렸고 남편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마마보이의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요. 그 사실을 알고 친정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혼인으로 엮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이라면 꿈에서도 상상 못할 짓들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오피스텔에서 나가고 전세 계약 위약금도 알아서 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 이름으로 계약을 했던 터라 남편이 책임져야 했기에 제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혼인신고만 안 했지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서 못 헤어져 준다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진상짓을 하더니 남편도 그 애 못지않게 찌질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더는 들을 말도 없고 엮이기도 싫어서 오피스텔 밖에다가 남편 짐을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한 조치에 열이 받은 남편은 밤중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난동을 피워서 경비원에게 끌려가 오피스텔 접근 금지 조치가 되었고요. 남편은 집 근처에서는 접근이 안 되니깐 결국 화장품 매장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어차피 그럴 것 같았고 여차하면 경찰을 부를 각오를 하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저녁이고 손님도 없는 가게에서 남편이 가만히 서서 째려보든 뭘 하든 무시하고 제 할 일을 했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우리 집에서 신혼집 돈 안 해준다고 결혼을 정리해. 네 말대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한 집에서 몇 달이나 같이 살았어. 그게 결혼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결혼자금 안 해준 걸로 당신하고 정리했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질렸지.
항상 자기 편한 것만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 두 모자가 나한테 어떤 갑질을 저질렀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신혼집 예산 내에서 해결했고 초과에서도 우리 엄마한테 예단비로 1억 돈 안 줬으니 다 끝난 거 아니야? 아 수빈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난 널 아직 사랑해. 날 사랑한다는 사람이 자기 엄마가 무슨 짓 하는지 알면서 돈 없다는 처가에 돈을 그렇게 뜯어내려고 해. 엄연히 구두 약속도 약속이야. 돈 있는 척하면서 갑질하면 안 되지. 신혼집 계약 3번이나 파기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집에 1억 더 요구한 것도 이해 못해. 이제 신혼 초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갑질하고 거짓말하겠어? 난 그런 사람들과 가족 못해. 난 내 깜냥을 알아. 다른 건 몰라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품을 수가 없어. 내가 간장종지라 그릇이 좁아. 됐지 내가 못나서 잘난 당신 놔주는 거니까. 당신처럼 잘나고 부잣집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 자기 엄마가 요구한 1억은 자신이 봐도 무리고 5천만 원 정도면 시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저희 부모님께 가서 받아오자고 말을 하는 전 남편 놈을 보는데 진짜 사이코를 만나면 이런 기분이 들까 싶었어요. 제 마음을 돌리고 싶다고 찾아온 주제에 거만하고 멍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성실하고 허세 없는 남자라서 한평생 같이 살자고 마음먹었는데 알고 보니 마마보이의 줏대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제가 누굴 탓하겠어요? 그런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고 결혼까지 했던 제 잘못이죠. 제가 영업직 6년차에 사람 볼 줄 안다고 평소 자신했었는데 저는 그저 20대 풋내기에 불과했나 봐요. 아니면 나이 29에 아홉수가 오지게 왔던지요. 그렇게 말도 꺼내기 싫은 제 첫 결혼이 끝이 나고도 두 모자의 만행에 나름 충격이 컸던 모양인지 꽤 오랫동안 여파가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단어나 시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저 남편이 다니던 대기업 회사 이름만 나와도 진저리가 처지지 뭐예요? 거기에는 전 남편 놈이 한동안 스토커처럼 저를 따라다닌 것도 한몫했고요. 제가 쌍욕을 하고 경찰까지 불러도 전 남편 놈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서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두 모자가 저지른 짓을 아주 깔끔하게 전단지로 만들어 그 잘난 대기업 회사 앞에서 도배하고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발길을 뚝 끊더군요. 밥줄이 끊기는 건 안 되겠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 사이에 겹친 인이 하나 있는데 전 시모가 저희 헤어지고 난 후 모임에 나가서 제 부모님이랑 제 욕을 그렇게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선 제가 전문대 남편이 4년제 대학을 나온 것부터 제가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주재 대기업 다니는 자기 아들을 언감생심 넘봐서 헤어지라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알부자라고 하더니 저희 집안이 허울뿐인 가난뱅이 집안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창피를 줬다네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실 겁니다. 후에 얘기를 전해 들은 친정엄마는 친구분들을 대동해 그 모임에 나가서 전 시어머니를 반쯤 밟아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전 시모가 모임에 짝퉁 명품 가방을 들고 갔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허세가 탈로 나서 모임에 영영발도 못 붙이게 개쪽을 팔고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저와 헤어지면서 신혼집 위약금도 어렵게 구해서 정리하고 혼수로 준비했던 물건을 예전 시댁에 쌓아놨다고 하더군요. 다음에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때 쓰겠다고 하면서 아까워한다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어떤 미친 여자가 저 집안에 같이 살지 의문이 들었네요.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나와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밖엔 안 들고요. 그때 만약 잠시 잘못된 선택으로 전 남편과 계속 살았다면 제 인생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때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바보같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후회만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그만한 판단을 내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가려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속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가오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사람한테 속고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손 쓸 수 없던 일이었다. 인정하고 떨쳐버리세요. 그 경험이 언젠가는 자신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의 밑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리석지도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을 믿었을 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게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